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접한 ISA 절세 계좌에서 고배당주로 월배당 350만원을 만드는 프로젝트 2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왔는데요. 드디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를 전격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끔 하고 있는 월배당 수집너 라이브 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는 지금 돈 들어오는 자동 파이프라인 드디어 3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3개를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 1탄, 2탄, 3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자동 투자 적립식으로 그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프로젝트 1탄에서는 토스 자동 모으기로 초고배당주 등 12종목 모아가고 있고요. 이걸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2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절세 계좌에서 연접펀 ISA에서 한국판 미국 고배당주 모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 3탄에서는 일반 계좌죠. 거기에서 비과세 커버드콜을 이렇게 모아가는 3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거 하는 방식 괜찮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2탄 기본적인 세팅 방법은 제가 앞에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요거 가지고 좀 내용이 헷갈린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예금 적금 해지를 한 다음에 파킹 통장에 돈을 넣고 여기에서 이체를 자동 이체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식 모으기 기능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더 AS 차원에서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오늘은 일단 넘어가고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으고 있는 주식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실제로 계좌를 공개할 거니까 계좌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아가는 현황입니다. 저는 2024년 4월에 얼추 시작을 했고요. ISA와 연접펀 이렇게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ISA는 3년차까지 납입을 해가지고 총 6천만원 입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금액이 이것도 얼추 한 5,195만원 이렇게 입금을 했네요. 아무래도 프로젝트 1탄이랑은 좀 다르게 여기는 이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1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일디맥스 같은 초고배당주는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000만원만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목돈들은 프로젝트 2탄과 3탄에다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 적립식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매년 1월 2일에 저는 3,800만원을 입금한 후에 한 방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3,800만원씩 낸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거 합쳐봤자 한 1억 1천 정도 되잖아요. 1억 1천 정도 지금 뭐 금융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1억 1천이라는 시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원래는 예금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는 돈인데 요거를 전부 해지하고 나서 여기에다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프로젝트 2탄 계좌를 공개할게요. 처음에 저는요,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요걸 모았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적격으로 처음 나온 거여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슈드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상향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른 거는 일절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는 다 무시를 하고 이걸 모았었는데 문제는 뭐냐, 관세 폭탄 맞은 이후에 다른 거 다 올라갈 때 슈드만 못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저는 올 매도를 치고 나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얘가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니까 다 팔고 나서 10,000원 아래에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때 미국 S&P 데일리 커버드 콜이랑 그 다음에 새롭게 출시한 미성커가 많이 떨어져 있길래 얘를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현재 평단가 9,600원, 9,700원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는 연금저축펀드고, 그리고 ISA, 그래서 동일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가 플러스였는데 전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리고 미성科는 좀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데일리 커버드 콜은 9,463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科는 4,018주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고 있는데, 얘도 뭐 종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냥 모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얘랑 짝꿍은 얘가 아니에요. 얘도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상품이 있는데, 그걸로 같이 모아가셔도 되고, 걔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9,500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원하시는 걸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수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2탄 배당금도 한번 그동안 받은 걸로 보여드리면요. 배당금은 참고로 저는 전액 재투자를 했습니다. 다른 걸 안 사고 계속 같은 종목만 산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1월부터 쭉 해가지고 30만원대 배당금 계속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다른 계좌에도 이런 식으로 30만원대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얘가 다 전부 다 재투자된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추가로 3,800만원이 더 납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까지 합치면은 자 38만원, 55만원, 그리고 70만원까지 현재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뭔가 그래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150만 원이나 받았어요. 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요거 이렇게 두 개 합치면 150만 원이 된 거잖아요. 이 결과가 심지어 납입 원금이 1억 1천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환산을 했을 때는 월배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4%를 받고 있고요. 연배당률은 16%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원래 종목 자체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배당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거나 배당금은 꺼내서 당장은 쓰는 게 아니라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재투자를 해야 이게 복리 이렇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계속 배당 재투자하면서 개수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 금액은 아까 마이너스 난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1억 2,700인데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음에도 어쨌거나 납입 원금보다 더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배당금까지 월 150만원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 다음 달에는 또 많이 나오겠죠, 이거보다. 왜 이게 또 일드맥스랑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배당금이 거의 보존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저도 지금 S&P가 떨어지고 나스닥 100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고는 있는데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일드맥스도 뭐 사실 저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계속 자동 재투자는 하고 있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당주를 모아보니까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플러스 나면요 팔고만 싶지 그게 절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면 땡큐다, 모아가기 좋다, 배당주 수량 모으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팔 마음에 안 드니까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슨 말 하는지 배당주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날 때 오히려 배당금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서 사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계속 개수 늘려가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50만 원이나 벌써 달성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재미도 느낄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은퇴를 생각하신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배당주를 계속 사는 그런 거를 세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3,800만 원을 절세계좌에다가 납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3,800만 원을 이제 저처럼 몰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안전하게 분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는 게 정답이기는 하는데, 일단 첫째로 내가 매년 납입이 가능하다. 내가 3,8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3,800만 원으로 치면은 뭐 1억 2천이라고 치면 얼추 3년 동안 불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여윳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월 2일 날 몰빵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몰빵이라는 거는 한 번에 다 산다는 얘기예요. 1월 2일 날 사는 이유는 1월 1일은 이제 신정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1월 2일 날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ISA에다가는 2천만 원 한꺼번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연저펀에다가 1,80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사면은 2천만 원 한꺼번에 물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분산해야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또 그 후년 내년 1월 2일 날 사면은 또 평단가가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사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은, 같은 금액으로 1년에 한 번씩 사면은, 샀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이때 내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사면은 이렇게 또 평균치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몰빵을 하면 또 좋은 점이, 배당금을 한꺼번에 2월 1일부터 온전하게 다 3,800만 원어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분산을 해버리면은 3,800만 원, 예를 들어 38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치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빨리 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리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몰빵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은 어떻게 된다? 매년 1월 2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맞춰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배당주 카페 가보면. 그리고 빨리 받는 배당금, 38만 원씩 받는 배당금은 어떻게 한다? 계속 자동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나는 3,800만 원이 한꺼번에 모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월급을 가지고, 월급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분할 투자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몰빵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 38만 원이 또 자동으로 또 매수가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배당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다가 은퇴를 할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배당금 재투자를 멈추고 인출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중도 인출 됩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세 계좌도 얼마든지 연금 개시 전이라도 ISA든 연저펀이든 납입한 금액 내에서는 얼마든지 배당금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3,800만 원어치를 납입을 했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 그러면은 3,800만 원어치는 다시 인출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38만 원어치 배당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38이 쌓여 있으면은 요거를 3,800만 원어치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2026년도에 마찬가지로 3,800만 원을 입금을 했으면은 또 3,800만 원을 또 인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ISA만 가지고 예를 들어 1억을 전부 다 5년간 최대 납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6년 차부터는 1억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인출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가지고 1억 원어치 뽑아 쓰려면요, 얼추 8년을 뽑아 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치 계속 8년 동안 인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얘를 해지하고 나서 이 돈을 다시 연저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저펀에다가 돈을 1억을 넣은 다음에 다시 또 연저펀에서 마찬가지로 1억을 뺐으면 돼요. 그리고 또 연저펀에 돈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1,800만 원. 그래서 이 1,800만 원도 계속 쌓인 것도 마찬가지로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출 전략을 피면은 얼마든지 절세 계좌에서도 월배당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참고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거 자세하게 다룬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는 절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계좌도 보여드렸지만은 마이너스 나고 있지만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지수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지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들 S&P에다가 다 묻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P 믿고 가는 거고요. S&P가 오르락 내리락은 당연히 하는 거고, 어쨌거나 평균적으로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중간에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원금은 사실 0원만 돼도, 그쵸? 마이너스만 되지 않고 그냥 평균만 유지해줘도 땡큐 아니겠습니까? 계속 10% 15%까지
계속 배당금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 믿고 가시는 거고요. 개별적인 무슨 커버드 콜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개별적인 커버드 콜도 있어요. 테슬라도 있고 팔란티어도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을 좀 더 뭐 빨리 모으겠다 해가지고 일드맥스에다 이렇게 막 몰빵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저는 이거 몇 번 강조해 드리니까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은퇴할 때 여러분 절대 부동산으로 은퇴하지 마십시오. 특히 상가. 이거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립니다. 상가 투자 진짜 잘못하시면요, 스트레스를 만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땅을 예를 들어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는데 얘를 팔고 싶어도 막상 팔려고 보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지도 못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에다 가건물을 지어요. 가건물을 1층짜리를 져가지고 그냥 세나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매하셔가지고요, 세금 낼 거 내시고, 어차피 누군가 팔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서 배당주를 세팅해가지고 그냥 배당금 따박따박 받는 게 정말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 물론 땅이 자리가 좋고 강남이라든가 서울 뭐 이런데 목 좋은 자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뭐 우리가 그 목 좋은 자리에 땅 물려받는 분이 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지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뭐 지방이라든가 어디 경기도 외곽에 이런 어설픈 땅 받으셔가지고 건물 져가지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물은 관리하는 것도 스트레스요. 그 다음에 임차인 구하는 것도 스트레스죠. 임차인이 월세 제대로 안 내보십시오. 그것도 막 소송해가지고 내보내야 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그냥 배당주 세팅하시고, 배당주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주식 떨어지는 거 그때만 좀 마음이 아플 뿐이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은 미국이 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가게가 망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게가 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배당주를 하루라도 빨리 세팅을 하시고요. 복리의 마법으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1억 1천을 넣었는데 벌써 배당금이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50만 원 계속 투자하면 또 나중에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제가 그 계산한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저는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배당이 낳는 구조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절대 부동산으로, 특히 상가,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지산, 이런 거, 요 주위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배당주, 월배당 수집너 채널에 오셨으니까 배당주를 가지고 세팅하는 그런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탄, 2탄, 3탄까지 있으니까 입맛에 맞는 걸로 고르신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계좌 프로젝트 2탄 하고 있는 계좌 실제로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